부산에서도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노쇼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가 실제 공무원의 명함을 똑같이 만들어가 사기를 친다 카대야. 아이고, 요 사칭 사기랑 노쇼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범죄의 특징과 대책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입시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노쇼 사기 범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명함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사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 노쇼 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노쇼 관련해서 사칭 사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먼저 공무원을 사칭한 대량 주문 사기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 한 소매업자가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사기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양산시청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감사 때문에 특별히 심장 충격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한다며 마치 실제로 시청에서 구매 요청을 한 것처럼 공문서와 명함까지 위조해서 보내왔습니다. 이어 지금은 시청에서 바로 결제를 할 수 없으니 도매 업체로 직접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나중에 시청에서 돈을 꼭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주인은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매 업체로 돈을 송금했지만 며칠 뒤 시청에 확인을 해보니 심장 충격기 주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사기범과는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예인 소속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고가주류 구매를 했던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음식점에 자신을 유명 가수의 소속사 직원이라고 밝힌 예약 전화를 한 다음에 콘서트가 끝나고 직원들로 회식을 할 테니 특정 와인 업체에서 비싼 와인을 미리 구매해달라. 결제는 행사 당일에 소속사에서 직접 하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그럴싸했고 실제로 존재하는 소속사 명함과 와인 업체 대표 명함 사진까지 문자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기 수법이 참 교묘해지고 있네. 예, 그치요? 네, 맞습니다. 예. 노쇼의 유형을 생각해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전화해서 50명 가겠다 예약한 후에 연락을 끊는 수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물품의 대리결제를 유도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들었거든요. 부산만 해도 부산관광공사 소방서를 사칭하는 범죄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나 교정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사칭해서 노쇼 사기 범죄가 2025년 5월까지 1,167건이나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유명인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범죄만 500건에 넘게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도 실제 규모나 집계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크고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해가 단순히 예약 취소를 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넘어서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비싼 물품의 대리 결제까지 요구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수법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1년간 부산 관광공사를 사칭한 사기 시도만 해도 3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마이스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겠다고 예약 일정을 잡고 공사 직원인 척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 데이터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업계나 업체 담당자가 수상함을 느껴서 공사나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무원 사칭을 어떻게 하는 건가 싶었는데 어느 피싱범이 시청에 전화를 해서 주무관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말했더니 해당 주무관의 이름, 부서, 전화번호를 따서 그 공무원과 똑같은 명함을 만들어서 사칭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하는데 사칭의 노쇼까지 처벌이 가벼우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 노쇼와 사칭 범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무원이나 유명인을 사칭해서 명함을 위조하고 거짓 예약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노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인 것처럼 속여서 명함을 위조하거나 금전적인 이득까지 챙긴 경우에는 이런 범죄는 한 3가지 정도 크기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를 적용해서 최대 10년에서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신분증 등 공식 문서를 퍼위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공문서 위조 및 공문서 위조 행사죄로 최대 10년 징역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일이 조직적으로 발생됐다면 범죄 단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김밥 가게에 대량으로 주문한 다음에 연락이 두절한 노쇼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주인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손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처도 맞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님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사기죄 적용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당사자가 노쇼를 하고 일부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계에 의한 영업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서 이 죄로 최대 5년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죄, 공문서 위조 및 행사까지 그리고 단체인 경우는 범죄 단체 처벌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진짜 너무 다양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 김밥 다 우째합니까 진짜. 왜 그러는 걱정입니다, 거예요, 진짜. 진짜로. 예. 근데 교수님,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경찰도 범인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범인들이 남의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포폰이라고 하는 것과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인 차명 계좌를 쓰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전화 기록이나 계좌를 추적해도 진짜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기 범죄는 대부분 전화, 문자, 메신저로만 진행이 되고 사기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피해자나 경찰이 얼굴이나 실제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콜센터처럼 보이스피싱과 비슷한 수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서 역할을 맡는 조직 범죄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범죄를 지휘하거나 IP 주소를 숨기기 때문에 경찰이 인터넷 흔적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는다. 아니 본인에게 어떤 금전적인 득이 되거나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히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는 사실 범인 입장에서도 돈을 버는 일은 아닙니다. 네. 이런 사람들 일부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착각이나 혹은 남한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책임에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상한 행동에서 일시적인 재미있음이나 배려심 없는 그런 무감각을 느끼기도 하고요. 요컨대 노쇼는 돈을 노리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나 남에게 폐를 끼쳐도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명함이나 앞서서 봤던 신분을 조작해서 누군가를 사칭해 노쇼 범죄로 실질적인 피해까지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속여서 납품 대금을 먼저 받아내거나 선결제 대리구매를 요구해서 실제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피해자가 당황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공무원이니 믿어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기범으로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피해자가 크게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진짜 자영업자들 힘들다 계산는데 이런 일은 진짜 없어야 되겠지. 예. 노쇼 사기를 당한 분들이 이제 경찰에 나 사기 당했다, 요래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노쇼는 사기죄로 고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단순 노쇼의 경우에는 예약만 해두고 실제로 아무런 돈이나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노쇼를 한 사람이 뭔가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게 아니라면 사기죄가 결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쇼 사건으로 고소가 이루어져도 대부분 사기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기죄 불성립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점이 명확할 때는 또는 경쟁업체 등 특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을 때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아닌지가 중요한 건데 그걸 네. 악용하는 거네요. 근데 또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은 노쇼를 한 사람이 노쇼를 고의로 했냐 안 했냐, 사기의 목적으로 접근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것도 노쇼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노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상대방이 일부러 노쇼를 했거나 사기 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을 해야 형사처벌이 가능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나 사기하려 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해서 굉장히 힘든데요. 네.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상대방이 고의로 약속을 어겼거나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됩니다. 이때 예약할 때 나눈 카톡이나 문자, 통화 내용이나 선입금을 요구한 정황, 가짜 예. 신분증이나 허위 공문서를 보여준 기록과 같은 상황들이 증거한 자료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고의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노쇼 사칭 사기 범죄 대부분이 예.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대포폰, 앞서 말씀드린 차명 계좌 같은 신분을 감추는 수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인의 의도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거짓 목적이나 사기 의도가 남긴 문자나 대화가 있었는지, 예. 아니면 가짜 신분증, 공문서, 명함 등 속이려는 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선결제, 대리구매 등 돈을 요구한 내역과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비슷한 수법을 반복적으로 했던 흔적이나 경쟁 업체를 방해하려는 악의적 정황이 있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고의적인 사기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조금 실질적인 질문을 빨리 드리자면요. 예약금을 미리 받아두는 게 확실히 노쇼를 줄이는데 실제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 식당과 각종 업장에서는 예약할 때 예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약금을 받는 제도는 노쇼를 눈에 띄게 줄이는 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노쇼 피해 구제는 어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기는 예. 아직 어렵다는 게 현실인데요. 하지만 위약금 청구 제도가 있어서 강제성은 없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손님에게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손님이 못 내겠다라고 버틴다면 소송 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만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장님들이 노쇼를 당했다 싶었을 때, 노쇼를 인지했을 때 곧바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고의성을 인정해야만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놨던 예약 내역, 그다음에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저장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 나중에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법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노쇼를 근절하기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우선 법의 빈틈을 막는 강력한 예. 규정이 필요한데요. 기존 법률로는 단순한 노쇼나 한두 번의 사칭 범죄만 따로 잡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노쇼, 그리고 명백하게 사칭까지 결합된 범죄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명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아울러 예약을 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예약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이러한 그 예약금 사칭이라든지 노쇼 같은 사칭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를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일 자체를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교육적인 측면이나 지자체, 경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별히 각별히 노력해야 하는 점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정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어릴 때부터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범죄로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절대 가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맞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받아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피해 진짜 없어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맞습니다. 또 소상공인들도 모두 노쇼 사기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매매 잘 살피고 요래 예약을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살면 모든 것이 가까워진다.